자, 전해주시죠. 네, 충남 보령에 살고 있는 40대 제보자는요. 지난 20일 오후 4시쯤에 운동 삼아 걸어서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차량이 갑자기 제보자 앞을 가로막아섰는데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리더니 다짜고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은 벽으로 밀쳤는데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뭐죠? 자, 그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납치하려고 그러나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당황해가지고 경황이 너무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습을 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뭐 조선족들이 다 납치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조직폭력배들이 뭐 나를 납치하려고 그러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누구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나 그 사람 아니라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줬죠. 내 신분증을 확인을 했는데도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 순간에 잘하는 입장에서 저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거든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자, 교수님 그냥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사람 3명이 달려서 막 여기 묶고 막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납치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마크도 보이지 않고 경광등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셨는데 그런데 당시 또 이제 담당 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 전날 광내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범인의 뒤를 쫓고 있던 중이었는데 인상착의가 이분하고 너무 비슷해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빨리 잡아야 되니까 딱 잡으면서 누구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보자께서 뭐 신분증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도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오해는 풀렸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돌발 퀴즈. 나도 뭐 왕년에 저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저렇게 무겁게는 안 했고요. 실제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해 잡았을 때 그 시민한테 신분증 보이면서 하가하면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 뭐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또 사과도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제보자 주장하고 경찰 주장하고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보자는 뭐라고 하냐면 신분증을 먼저 보여달라는 말도 없고 무조건 제 앞부터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불신검문 같은 거였기 때문에 체포하는 과정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포하게 되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했다는 얘기는 체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이 또 묻기에 신분증도 보여줬다, 그리고 명함도 드리면서 죄송하다 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제보자께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 안 하신 거 보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이 그 범인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뭐 확인했지만 제압한 게 아니고 단순히 제지했다,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 3명이서 남성 1명을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좀 무리하다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피해 안 당했으면은 경찰관을 용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정말 공교로운 게 그 실제 살인 용의자하고 저 지금 제보자분이 태어난 연도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신분증 보고 아마 좀 의심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서 한 60m 떨어진 곳에서 실제 범인은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좀 놀랍게도 완전 경찰 입장에서는 24시간 비슷한 사람 쫓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도 저럴까, 이 사람도 그럴까, 강도살인마하고 비슷하게 보이면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불신문 검문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3명이 막 달라드니까 잘못했다, 그 사과하라면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고요. 또 하는 말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서 소극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해당 경찰서의 서장도 제보자분한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살인 피의자도 잡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해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 형사들이 또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상황이 긴박했어도 뭐 신분증을 보자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이니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들은 뭐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하게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제보를 한 거거든요. 자, 박 교수님, 제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딱 벽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이제 등을 좀 다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몸도 다칠 수 있고 얘기하신 바도 맞습니다. 너무 놀라갖고 정말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될 수도 있죠. 내가 납치당하는구나 혹 하고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께서 또 이제 뭐 정보를 주셨어요. 경찰에 따르면 적법한 직무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실 보상 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김은배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해프닝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확실한 사과와 또 때에 따라서는 보상도 좀 있어야 되겠죠.